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8월 10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워싱턴 DC를 재정화하기 위한 작업을 오는 월요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 백악관 대변인인 캐롤라인 리빗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일전에 더제이 직원인 에드워드 코리스틴이 차량 강탈을 시도하던 10대 청소년들을 말리다가 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여 거의 중상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워싱턴 DC는 옛날에 아름답고 조용했던 도시의 미국 수도로서의 품위는 다 없어지고 온 거리에 노숙자와 갱단들로 넘쳐나는 이상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각 건물에는 쇠창살이 없었으나 최근에 모든 빌딩들에는 쇠창살을 전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범죄가 만연한 도시가 되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에 워싱턴 DC 자율 시안에 맡겨놨던 것을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연방정부가 이것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딱 두 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은 집단 수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워싱턴 DC가 아니고 많이 떨어진 곳에 집단 수용을 해갖고 거기서 재활 과정을 거칠 것이고 또 불법 체류자나 범죄자들은 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교도소로 수감하면 됩니다 하고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그가 가장 큰 지적 중의 하나인 국경 안전화와 국경 봉쇄로 인한 미입국자 제로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수비에 자신감을 얻은 그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워싱턴 DC의 새로운 정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DC에 대한 연방법 집행은 일단 7일로 발효가 되고 있으나 이것은 연장이 가능한 집행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완전히 정화가 될 때까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법의 집행을 DC에 할 것으로 계속 예상되어지기도 합니다. 한편 더제이 계획자였던 에드워드 코리스틴을 폭행하였던 10대 청소년들은 그들이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수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불법이 난무하니 즉시 DC 자치법을 개정하여 폭력에 대해서는 성인법과 같은 수준의 형벌을 가해야 한다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스테븐 밀러 백악관 비서실장은 워싱턴 DC가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보다도 치안이 더 엉망이라고까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웰러 허브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안전한 도시 순서를 나열하는 조사기관에 따르면 워싱턴 DC가 평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182개 도시 중에 17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수도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관광이나 또는 사업차, 비자를 신청하는 여행객들에게 출국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프로그램을 1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미국을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의 비자 만료기일을 넘기는 것을 줄이겠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일단은 두 나라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두 나라는 바로 비자 기간을 넘겨서 미국에 체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두 나라를 먼저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두 나라는 바로 아프리카에 있는 말라위와 잠비아 두 나라로서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확률은 1~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미국만 들어왔다고 하면 전혀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귀국 보증업으로 예치하는 금액은 성인인 경우에는 15,000불까지나 대부분 10,000불을 적용할 것이라고 하며 아동의 경우는 5,000불을 적용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비자 만료기일 이전에 본국으로 귀환을 할 경우에는 즉시 그 돈을 환불하여 줄 것이며 만약에 비자 거절 시에도 즉시 환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체류기한을 넘겨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 돈이 미국 국고로 환수된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올해 8월 20일부터 시작하여 2026년 8월 5일까지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며 국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점차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는 나라를 하나하나 늘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 미국 내 관광산업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하여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역시 부동산 거물답게 그는 월가의 상장을 거론하였던
주택담보대출 공기업인 프레디 맥과 페니 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을 합병하여 주택담보대출인 모게지 레이스를 낮추고 운영과 거래 가격에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억만장자 투자자인 빌 에크맨이 말하였습니다. 이 두 거대 공룡 기업들끼리의 병합이 앞으로 주택시장에 커다란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 두 회사는 바로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하였던 서프라임 모게지 사건의 주범인 두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회사는 미국의 주택담보의 70%를 감당하고 있으며 이번 이들의 주식 매각을 통하여 3천억 불의 상장 수익금을 창출하여 약 8조 달러에 해당하는 부채를 감축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금융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두 거대 모게지 회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페니맥은 1938년도에 대공황 시에 미국의 주택시장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만들었던 정부기관입니다. 그러나 1908년도에 민간기업으로 전환하였고 프레디 맥은 1970년 민간기업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하여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의 병합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당히 큰 돌풍이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에 대하여 오늘 또 한 번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가답게 이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으나 의회는 조용하기만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의회 자체가 내부자 거래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투자를 하여 현직 의원들이 쏠쏠히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의회 윤리국인 OCE에 따르면 그들은 내부자 정보 공개를 지연하거나 또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은 45일 안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 민주당 의원인 탐 소지가 약 300건에 해당하는 미공개 정보를 사용한 투자를 하여 OCE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내린 결론은 구체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기각을 하여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민주공화 양당이 서로가 짬짬이로 서로 봐주기식으로 이렇게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눈감아주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이 동시에 사용하는 정치 자금을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라고 합니다. 이들이 스톡 액트라고 하는 법을 만들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엉터리인 것이 첫째는 이렇게 재범이나 누범에 대한 가중 처벌이 하나도 없고 또한 위원회 직책에 대한 상실도 없습니다. 하원정보위원장이 했다고 그 위원장을 간두는 것도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의회 의석에도 의원직을 물러나거나 하는 아무런 위협도 없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은 이 주식법인 스톡 액트를 위반하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어떤 사업에 있는 부수적인 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만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하여 기업의 임원들의 처벌은 아주 심각하기도 합니다. 기업의 임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또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사용하여 주식 투자를 하다 발각이 되면 수년간의 징역과 수백만 불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상장 기업의 임직원 자체가 평생 임용을 금지하는 조항까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반해 워싱턴 DC 국회들의 특혜가 이러니 낸시 펠로시의 이 주식 불법 거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가 사소한 서류 작업상의 미스로만 여기고 있다는 것이 중평이기도 합니다. 의회부터 먼저 공명정대하게 개선이 돼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통은 중국과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인텔의 CEO인 리 부탄의 사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칩 제조업체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은 바로 아칸소 상원 의원인 팀 커튼이 리 부탄 CEO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리 부탄 CEO는 중국 정부와 연루가 되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으며 또한 여기에는 중국 군부와 명백한 연루가 되어 있다는 증거까지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지금 칩 제조업체들이 중국으로 미국의 칩을 통한 군사정보를 빼돌렸다는 것이 그간의 의혹으로만 제시되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